자, 문제 볼게요. 우리가 요런 문제를 풀 때 가끔 뭐 예를 들어 막 어떤 점 몇 개를 잡고 이 점 세 점 중 하나를 반드시 지날 수밖에 없으므로 뭐 여기를 지날 때 여기를 지날 때 여기를 지날 때에 대한 뭐 경우의 수를 더해보자, 이런 식으로 해설지에서 풀이를 전개하는 거를 본 적이 있을 거예요. 근데 우리가 여기서 궁금한 거는 과연 그 반드시 지나야 되는 점들은 어떤 식으로 구하는 것인지, 그게 궁금한 거죠. 그래서 제가 한번 그 점들을 잡는 기준을 한번 알려드려 보도록 할게요. 자, 먼저 시작점과 끝점, 그리고 이 최단거리란 말에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. 자, 어떤 시작점과 끝점이 이런 식으로 위치해 있죠. 그러면은 A에서 B까지 최단 거리로 가려면은 무조건 위쪽 혹은 무조건 오른쪽 혹은 무조건 위쪽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. 그래서 우리가 너를 갖다가 활용을 해 보자면은 결국 반드시 지날 수밖에 없는 몇 개의 점들은 어떤 식으로 고를 수 있냐. 잘 봐.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을 생각을 해봐요. 자, 예를 들어 요런 식으로도 잡아볼 수가 있겠고, 요런 식으로도 잡아볼 수가 있겠지. 물론 요런 식으로도 잡아볼 수가 있겠고, 또 요런 식으로도 잡아볼 수가 있어요. 자, 눈치를 좀 채셨겠지만 바로 이런 식으로 우리가 반드시 지나야 하는 점들은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이 지나는 점들을 잡아주면 되는 거예요. 이를테면은 이런 식으로 우리가 세 점을 잡아버려도 이 세 점 중에 하나는 반드시 지날 수밖에 없다고요. 왜 그러냐면은 잘 봐. 이미 우리가 예를 들어 여기에 도착을 했어. 근데 뭐라고? 우리는 오른쪽 그리고 위쪽으로밖에 못 간다고. 그러면 여기서 일로 절대 갈 수가 없겠지. 마찬가지로 여기서 여기도 절대 갈 수가 없겠지. 왜? 아래로 내려가야 되잖아. 그지? 그럼 이번에는 여기에 도착했을 때를 생각을 해볼게. 자, 여기에 도착을 했을 때도 이런 식으로만 움직여서 너네로 갈 수가 없죠. 무슨 말인지 좀 알겠죠?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식으로 점들을 잡으면 된다고요. 자, 근데 여기서 조금 조심할 점이 있어. 가끔 직선을 조금 더 눕혀서 이런 식으로 점을 잡는 경우가 있는데, 자, 이런 경우는요 우리가 요 세 점을 지나지 않고 요런 사이사이로 이동할 수가 있잖아. 그지? 그래서 이런 빨간 점들이 뭐랄까 이렇게 좀 많이 떨어져 있으면 안 돼요. 뭔 말인지 알겠지? 내가 하고 싶은 말이. 그래서 세 점을 이렇게 잡아도 되고, 또 요렇게 잡아도 상관이 없고요, 또 요런 식으로 잡아도 상관이 없어요. 그래서 이왕이면 나한테 제일 편안한 세팅을 잡는 게 좋은데, 자, 난 만약에 이런 식의 문제를 푼다면은 요 점, 그리고 여기랑 여긴 못 지나니까 난 이렇게 세 개로 나눠볼 것 같거든요. 이런 문제 풀 때. 자, 그러면은 이 문제 한번 이런 식으로 풀어보고 맞춰볼게요. 자, 그럼 여기를 지나는 경우의 수는 몇 개니? 귀찮네. 잠시만요. 그러면은 근데 여기 호수가 있어갖고 원래 좀 귀찮은 것 같아. 이런 거는 그냥 써서 푸는 게 편한데 굳이 이렇게 하려니까 좀 번거롭네요. 그러면은 괜히 푼다 그랬네. 풀기 싫다. 여기랑 여기랑 여기 이렇게 세 개로 잡아볼게. 자, 요 점을 C, D, E 라고 해보자. 자, 그러면은 C를 거치는 경우에는요, 자, A에서 C까지 4팩에 2팩 2팩 해서 6가지고, C에서 B까지는 자, 넌 쓰자. 1, 1, 1, 2, 3, 2, 5, 2, 7, 2, 9, 2, 11 이렇게 되겠죠? 원래 여기 1이고 이렇게 더해서 3 되지 않나요? 라고 하면 안 돼요. 지금 C를 거쳐서 가는 경우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. 무슨 말인지 알겠죠? 그래서 다 더하면 11이니까 이때 6 곱하기 11에서 66이 될 거예요. 자, 그 다음 D를 거쳐서 갈 때도 생각을 해볼게요. D를 거쳐 갈 때, 자, 먼저 A에서 D까지 가는 경우의 수가 몇 개니? 4팩에 3팩이니까 4가지죠. 그리고 D에서 B까지 갈라 그러는데 오른쪽으로 못 가면은 위쪽으로 갈 수밖에 없어. 그럼 경우의 수가 한 가지, 둘, 셋, 넷, 다섯 해서 4, 5, 20이 될 거예요. 자, 그 다음
E를 거칠 때 생각을 해볼게요. E를 거칠 때, 자, E까지 가는 경우의 수가 몇 개야? A에서 한 가지밖에 없죠. 그리고 E에서 B까지는 어이구 그냥 이거 하나밖에 없네 딱 봐도. 그래서 넌 경우의 수 한 가지고, 그럼 정답은 67 더하기 20해서 87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. 확인해 볼게. 정말 다행이에요. 87이 맞아요. 자, 그러면은 여러분한테 내가 이 빨간색 점은 어떤 식으로 잡아도 상관이 없다 그랬죠. 그거를 조금 증명을 해줘야 되니까 하나만 더 해볼까? 그래, 처음 말했던 것처럼 여기를 지날 때 한번 해볼게요. 여기를 C, 여기를 D, 여기를 E 라고 해보자. 자, 이번에는 그래, C부터. 자, C까지 가는 경우의 수는 몇 개야? 1, 1, 1, 1, 2, 3, 3, 6. 6, 6. 아, 오케이. 6가지. 자, C에서 B까지는 일직선밖에 없네요. 그죠? 자, 그 다음은 D를 거칠 때 볼게요. D를 거칠 때. 자, D까지 가고 싶어요. 그러면은 1, 1, 1, 1, 1, 2, 3, 4, 3, 6, 6, 10, 16. A에서 D까지가 16가지고요. D에서 B까지는 5팩에 4팩이니까 5팩 나누기 4팩이니까 곱하기 5가 될 거예요. 자, 그 다음은 1을 거쳐서 갈 때를 생각해 볼 건데, 아이고 이거는 아까처럼 뭐야? 그냥 한 가지 경우밖에 없죠. 딱 봐도. 그래서 이때도 똑같이 6, 81 해서 정답은 87이 나올 것이다. 자, 마지막으로 정리를 할까요? 네,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보자면요. 자, 지금처럼 시작과 끝이 이런 느낌으로, 그러니까 시작과 끝을 이었을 때 기울기가 양수가 되는 경우에는 우리가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이 지나는 점들을 반드시 지나게 될 점들을 후보로 놓을 수 있다. 자, 이 문제에서는 요랬지만, 그러면은 이거를 응용해 보면은 예를 들어서 뭐 시작점이 여기고 끝점이 여기야. 그럼 이때는 어떻게 해야 돼? 이때는 기울기가 양수인 점들을 이런 식으로 후보로 택하는 게 좋겠죠? 네. 아무튼 이렇게 응용돼서 나왔을 때도 우리가 생각을 좀 잘 해보도록 하고요. 저는 여기서 맞춰보도록 할게요.